me a god. You call me a god. You call me a god. You call me a god. Let's go. I'm about to go off like a weapon. Fuel to the top, got a filled up engine. In my thoughts, obsession. I will not stop, no, I'm never second guessing. I got a God complex. Haters love to hate, but I never feel pressed. 자, 어제 집회 얘기 예,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거 뭐 벌써 30분을 해버렸네. 이거 봐, 쓸데없이 30분을 했잖아. 이거 못 알아듣는 사람들 때문에. 예? 아주 제가 저기 그 특별 방송을 하나 만들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요즘 독설데이트 최한욱이 좀 인기다. 그리고 여기는 좀 수준 있는 사람들이 온다. 정치 고급반 위주로 방송을 한다 이러니까 이게 수준이 안 되는 사람들이 고급반인 척 하려고. 예? 그러니까 이거랑 비슷한 저는 상황이라고 봐요. 그 뭐 명품 같은 거 막 몇백만 원짜리 무슨 샤넬백 뭐 에르메스 막 이런 거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뭐 돈 많은 놈이 사는 거야. 뭐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럴 형편도 안 되는 여성들이 그 막 그 명품백 같은 거 막 사려고 무리를 해가지고 막 몇 달치 월급을 때려받고 그리고 김밥 천국 김밥 먹고 뭐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 근데 이게 유튜브 판에서도 그런 것 같아. 내가 보니까 야 그래도 최한욱 TV 정도는 들어줘야 어디 가서 내가 이제 명품백 들은 것 같은 좀 이런 좀 자부심이 좀 생기거든. 그러니까 잘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겠는데 그냥 와서 앉아 있는 거야 이렇게. 그러다 가끔 채팅에 이제 헛소리나 쓰고. 그럼 내가 와, 내 부잣집 같거든 막. 내가 막 정치 고관여층 같고 막 내가 수준이 있는 것 같고 막 그렇거든. 그래갖고 최한욱 TV를 이게 명품 쇼핑하듯이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안 돼. 여기 오지 마. 좀 수준 있는 분들하고 저는 방송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저급반을 하나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독설 라이트 데이트에서 제가 이런 식으로 시간 낭비를 하면 안 되겠어요. 그래서 정치 초딩들을 위한 일주일에 한 번씩 저급반을 제가 운영을 하겠다. 그래서 거기는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은 대다수는 안 오셔도 되고, 예. 그 주로 록봉기 같은 거 보시는 분들, 이런 분들 그때 오세요. 그때 와가지고 그런 질문을 하라 이거야. 그 말도 안 되는 그런 질문들을 그 저급반에 오셔가지고, 예. 그래서 독설 뭐 말고, 예. 순한 맛으로, 순한 맛, 순썰? 순썰 나이트를 내가 한번 해드릴게. 어린이 나이트, 그걸 해야 되겠다. 아동 나이트를 제가 해드릴게요. 우리 저급반 분들도 이렇게 많이 오셔서 부담 없이 예, 이렇게 들으실 수 있는 방송을 제가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한번 기획을 해볼 테니까 그때 오시라고 좀 제발 좀 방송 시간 뺏지 말고 예? 그때 사료도 많이 뿌려드리고 자, 이 정도 하고요. 어제 나이트를 안 했으니까 오늘은 좀 제가 여유 있게 데이트 시간 좀 길게 하겠습니다. 이재명은 죽지 않는다. 어제 뭐 이재명 대표 연설이 화제였습니다. 예, 유죄 판결 뒤 첫 집회에 나선, 어제 뭐 비가 와가지고, 어제는 좀 짜증나더라고요. 예. 날이 계속 좋았는데, 집회 시간 가까워지니까, 예,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많은 분들이 오늘 고생하시고, 날씨도 좀 쌀쌀해졌던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수십만 명의, 어제는 제가, 광화문에서 집회를 해도 되는구나. 예, 이게 사람 참 관성이라는 게 무서운 것이, 광화문에서 집회한다라는 생각을 못 해봤어요, 저도. 왜냐하면, 청와대가 광화문 바로 뒤에 있었기 때문에 청와대 뭐 반경 몇 킬로에서는 집회를 못 하게 돼 있어. 그래서 이제 집회를 하면 그 원래 청와대로 가기 위해서 광화문 시청광장에서 집회를 해서 이제 청와대로 몰려가는 게 그 대한민국 촛불의 이제 기본 컨셉이었는데 우리가 이제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이사 갔다는 걸 까먹고 있는 거야. 그래도 광화문에서 하면 될 일을 그동안 생각을 못 했네. 예. 그 광화문 그 앞에가 이제 상당히 넓잖아요. 네. 어쨌건 뭐 차량 통행에도 뭐 크게 부담이 안 되고 저런 방법도 있구나. 민주당에서 예, 어제 이제 많은 분들이 모일 것으로 예상을 해서 예, 광화문에서 집회를 했는데 뭐 종종 예, 광화문에 이제 모이면 안정감도 있고 예, 이 집회에 참여하시는 분들도 좀 더 집중이 잘 되고 그거 괜찮은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제 다만 문제는 이제 도로 문제. 그 도로를 어제도 안 뚫어가지고 예, 그 홍해처럼 12대가 갈라지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뭐 앞으로 많은 분들이 더 참여를 하면은 그 문제는 뭐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제 비가 오는 바람에 생각보다는 좀 많은 분들이 함께 하진 못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 유죄 판결 나온 이후에 우리 시민들이 대단히 분노하고 있다라는 거 어제 집회 과정에서 확인이 됐던 것 같고요. 예, 이렇게 많은 시민들이 함께 자리를 했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 연단에 올라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결코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두 손 함께 꼭 잡고 제대로 된 세상, 제대로 된 이 나라를 위해 함께 싸워 나가자라는 명연설을 했습니다. 아주 뭐 감동적인 연설이었고 이게 한 10분 정도 되는데 오늘 좀 같이 보시죠. 네? 이거는 뭐 보셔야 될 것 같아. 많이들 보셨겠지만 또 보고 싶어. 그래서 어제 김민석 의원이 집회 뭐 끝나기도 전부터 김민석 의원이 아주 감동을 했어요. 그래서 SNS에 이렇게 바로 글을 올렸어. 더 강해졌습니다. 예. 그럼 제가 크게 해드릴게요. 더 강해졌습니다. 최고의 연설이었습니다. 지도자의 연설이었습니다. 제가 김민석 의원하고 저하고 좀 보는 눈이 비슷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수준 있는 사람들은 어느 이제 경지에 올라가면은 안목이 비슷해져. 예. 김민석 의원이 이재명 대표를 보는 눈하고 제가 이재명 대표를 보는 눈이 비슷한 면이 있어요. 이거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아실 거야. 제가 이재명은 이제 정치인이 아니라 지도자가 됐다. 대통령이라는 직위, 권한은 그 지도자로서 자신의 사상과 이념을 실천하기 위한 수단이지, 예, 대통령직 자체가 목표는 아닌. 그래서 또 반대로 얘기하면 어떤 직위가 필요한 사람이 아니다, 이제. 이재명은. 직위와 상관없이 국민의 리더로서, 야당이건 여당이건 국민의 리더로서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지도자의 반열에 올랐다. 예컨대 김구 선생님, 그런 권한이나 뭐 임시정부 주석을 하신 적은 있지만 해방된 이후에 대한민국에서 어떤 공직을 맡지는 않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민들이 여전히 김구 선생을 존경하고 지도자라고 생각을 하잖아. 뭐 여운형 선생, 우리 해방정국 때 정말 역할을 많이 하셨던 이런 분들 다 우리 국민들 마음속에 여전히 남아있잖아.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그런 반열에 올라가고 있는 거야 지금. 김대중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다. 제가 뭐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 이재명 대표가 이제 그런 반열로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재명은 이제 정치인이 아니라 지도자가 됐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렸는데 김민석 의원이 지금 그런 표현을 똑같이 썼죠. 지도자의 연설이었다. 더 강해질 것입니다. 예, 오늘 이재명 연설이 그랬습니다. 저만 그리 느낀 게 아닐 겁니다. 역사는 항상 이렇게 준엄하게 승리를 빚어가는가 봅니다. 민주주의가 법칙이고 국민이 승리합니다. 자신 있습니다. 그런 자신을 준 연설. 오늘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했던 연설. 가슴에서 나오는 외침을 이재명이 내주었습니다. 누가 대세를 맡겠습니까? 그들이 쫄 것이고 우리가 이길 것이다. 요 짧은 글이지만 이것도 아주 명문이에요. 제가 볼 때는. 짧게 현재 상황과 이재명이란 인물, 그죠?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 그 다음에 대한민국의 미래까지. 그죠? 다 이게 명시가 돼 있어. 이재명은 이제 지도자다. 이재명 연설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은 자신감을 가졌다. 자신이 있다. 이게 우리가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줬습니다. 홍지단님, 김혜경 연사님 책 밥을 지어요. 많이 구입해 주세요. 변호사비 많이 들어갑니다. 변호사비 엄청 들어가요. 예, 여러분들이 책이라도 좀 많이 구입을 해주셔서 이재명 대표 재판이 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변호사 비용만 해도 어마어마합니다. 예, 많이 또 힘이 돼주시길 바랍니다. 어제 그 명연설, 예, 최고의 연설, 지도자의 연설, 10분 정도 되는데 여러분 함께 또 감상을, 그 감동을 오늘로 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제 또 들으셨을 때하고 오늘 차분한 마음으로 연설을 들을 때, 예, 또 느낌이 다르실 거예요. 25일도 걱정이에요. 25일에는 더 걱정, 이런 얘기 하시는데 걱정하실 거 없어요. 예, 그 이유는 제가 이따 말씀을 드릴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한다고 인디안 격언입니다. 걱정한다고 걱정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걱정할 시간에 이재명 대표의 말처럼 댓글이라도 하나 쓰세요. 손가락이라도 까딱하십시오. 그럼 걱정이 사라집니다. 자, 명연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동지 여러분, 이재명 88
부활하게 살아서 인사드립니다. 국민이 무엇입니까? 국민은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주인입니다. 이 나라의 모든 권력은 오로지 국민만을 위해 쓰여져야 합니다. 대통령 아니라 그 할배라도 국민 앞에 복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국민이 원하면 그것이 비록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당연히 국민의 뜻을 존중하고 그에 따라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이 나라의 주인은 윤석열, 김건희, 명태 등으로 바뀐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국민이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주인 자리를 당당하게 되찾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과 이 나라 강토에 발을 딛고 사는 모든 사람들이 이 나라의 주인임을 당당하게 선언하고 주인의 자리를 되찾기 위해 분연히 일어설 때 맞습니까? 동지 여러분, 동지가 무엇입니까? 뜻을 함께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나의 부족함을 대신 채워주고 너의 의지를 내가 대신 실천해 주겠다는 그런 약속을 나눈 사람들, 그게 바로 동지들이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 동지들은 동지를 위해, 이웃을 위해, 이 나라의 미래를 위해 힘껏 나서 싸워야 한다.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동지입니다. 부족함이 있어도, 비록 불만이 있어도 그 작은 차이를 넘어서 더 큰 적을 향해 함께 손잡고 싸워 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주인의 자리를 되찾기 위하여 동지들과 함께 손잡고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이 나라의 평화와 미래를 우리 손으로 지켜나갈 때다. 맞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얼마나 힘듭니까? 먹고 살기도 힘들고, 불안해서 힘들고, 혹시 우리 자식 군대 끌려가서 죽거나 다치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너무나 힘든 시기입니다. 전 세계가 어려운 시기라고는 하지만 이 나라의 주가만 왜 이렇게 떨어집니까? 이 나라의 물가만 왜 이렇게 오릅니까? 이 나라의 기업들은 왜 이렇게 어려워집니까? 여러분, 이재명에게 힘을 내라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힘을 내십시오. 이재명은 2004년 7월에 정치를 시작했습니다. 정치란 기득권자들의 목매서 공천받기 위해 충성서약하고 엄청난 돈을 써서 당선되면 도둑놈의 길을 가고 떨어지면 알거지가 되는 그런 정치였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런 암울한 시대를 아무나 국민의 당원의 지지를 받으면 공천받아 출마할 수 있고,
공직자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었던 것이 바로 누구입니까? 노무현 대통령이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 열어준 그 길을 제가 따라왔습니다. 그 순간부터 저는 개인 이재명이 아니라 이 나라 국민들의 충실한 도구로서 유용하게 쓰여지기를 바랬고 그 이상을 바라지 않았습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세상, 모두가 공정한 기회를 누리고 기여한 만큼의 몫을 보장받는 희망 있는 나라를 만드는 것, 그게 바로 이재명이 꿈꿔왔던 세상이고 바로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 그리고 이 나라의 선량한 모든 국민들이 원했던 세상 아닙니까? 부정부패를 없애고 불의한 자들에게 책임을 묻고 공정한 세상이다, 우리의 자식들도 희망이 있다라고 믿어지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달려왔습니다. 이재명은 결코 죽지 않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세상이 합리적이고 투명하고 공정하기를 바라는 세상 사람 여러분, 과연 누가 이 나라를 정상적인 나라로 일한 만큼의 보상이 주어지는 그런 세상으로 만들겠습니까? 우리가 맡긴 권력이 우리를 위해서 작동하고 우리가 뽑은 정치인 권력자들이 우리를 위해서 죽을 힘을 다하는 그런 세상 누가 만들 수 있습니까? 바로 국민 여러분, 동지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결코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두 손 함께 꼭 잡고 제대로 된 세상, 제대로 된 이 나라를 위해서 함께 싸워 나갑시다, 여러분. 이 나라의 민주공화정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민주주의와 반민주주의의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이제 국민이 주권자로 존중받는 제대로 된 세상을 만들 책임은 저 권력을 가진 그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손안에 있다. 내 자식들의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것도 결국 나의 그리고 동지들의 작은 실천에 달려있다. 그래서 여러분, 포기하지도 말고 힘을 빼지도 말고 손가락 하나라도 놀리고 전화라도 한 통하고 댓글이라도 쓰고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할 수 있으면 손 꼭 잡고 함께 참여해서 우리가 펄펄하게 살아있음을 보여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의 주인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똑똑히 보여줍시다. 그들이 행사하는 모든 권력이, 그들이 누리는 그 명예와 그리고 그 화려함도 결국 다 우리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즐겁게 황제 골프 치면서 즐기는 그 돈조차도 우리가 새벽 일찍 10,000원 버스 타고 나가서 피땀 흘려 번 돈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국민을 배신하는 그들을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줍시다, 여러분.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뜻을 함께하는 동지 여러분, 우리 모두 동지를 믿고 국민을 믿고 역사를 믿고 포기하지 말고 우리의 제대로 된 자리를 찾아서 함께 나아갑시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힘을 내십시오. 이재명은 죽지 않는다. 민주주의도 죽지 않는다. 이 나라의 미래도 죽지 않는다. 여러분이 확실하게 보여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뭐 명연설이었습니다. 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뭐 들으면 들으실수록 자, 대한민국 현대사에 기억될 만한 또 한 장면이 아닌가. 예. 저는 어제 이번 유죄 판결로 이재명이 비로소 승천했다고 봅니다. 여의주를 물고 하늘로 올라갔다. 이제 용이 됐다. 이제 지도자가 됐다. 김민석 의원이 얘기한 대로 지도자의 연설이었다. 뭐 내용이야 뭐 여러분들이 다 들으셔서 한마디 한마디가 주옥 같죠. 손가락이라도 움직여야 됩니다, 여러분. 전경수님 감사합니다. 최평님 최고의 정치평론가이십니다. 뭐 제가 최고는 아니고요. 소리는 잘 지르고 있습니다. 손가락 하나라도 움직이면 됩니다. 댓글이라도 하나 쓰면 됩니다. 또 집회에 한번 참여하면 됩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이 바뀌는 겁니다. 그러면 이재명을 지킬 수 있고, 그러면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고, 대한민국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재명이 힘을 내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힘을 내야 됩니다. 우리가 왜 이재명 걱정을 합니까? 이재명 대표보다 우리가 더 힘들어요. 국민들이 더 힘듭니다. 대통령 될 사람을 일개 국민들이 왜 걱정을 합니까? 걱정할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의 미래는 제가 이순신 장군님의 계시를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재명은 대통령이 된다. 다만 언제 되느냐만 문제다라는 거예요. 내년에 될 건지 3년 뒤에 될 건지 언제 될 건지 이재명은 반드시 대통령이 됩니다. 대통령 될 사람은 우리가 왜 걱정합니까? 그 사람 대통령 만들면 되지. 자, 어떻게 하면 만드느냐? 그거는 이재명 대표가 말씀을 해주셨죠. 손가락 까딱하면 됩니다. 댓글 쓰면 돼요. 말 한마디라도 하면 됩니다. 전화라도 한 통 돌리면 돼요. 집회에 한번 나가면 됩니다. 이거 어려운 일 아니지 않습니까? 이러면 대한민국이 바뀌는 거예요. 앉아서 걱정하고 신사탄해봐야 아무 소용없습니다. 25일 재판 걱정되신다 말씀하신 분 있는데 걱정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걱정한다고 재판 결과 바뀌지 않습니다. 댓글이라도 하나 쓰고 전화라도 한 통 돌리고 집회라도 한번 가면 바뀝니다. 걱정은 아무것도 바꾸지 못해요. 눈물로 세상을 바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손가락은 세상을 바꿀 수 있어요. 뭐하러 눈물을 흘립니까? 뭐하러 걱정을 합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건데. 손가락 움직이세요. 그게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자, 집회 참여하는 거 어렵습니다. 다 생계가 있고 저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손가락은 언제든지 움직일 수 있잖아. 채팅창에다가 그 롯봉기 갔다 와가지고 이상한 얘기 듣고 헛소리 쓰지 말고 제대로 된 얘기를, 그죠? 채팅창에도 쓰고 유튜브 댓글에도 달고 네이버에도 달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재명은 죽지 않는다. 민주주의는 죽지 않는다. 대한민국은 반드시 바뀔 것이다. 이런 얘기 쓰시면 되는 거예요. 이 나라의 주인이 누구이고, 그죠? 그 주인이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오늘 이재명 대표의 명연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실 수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저도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이재명 대표가 이게 지도자의 연설이다라는 이 평가를 저도 이제 공감을 하는 것이, 첫째, 득음을 했어. 드디어. 저도 이제 필드에서 오래 뛰었던 사람들이라 이제 A급으로, 특 A급으로 올라가려면은 이 연설 자체에 톤이 달라야 돼요. 득음이 됐어, 제가 볼 때는. 저거 판소리 그 하시는 분들이 폭포 밑에 내려가가지고 하면서 막 득음하잖아. 그 소리가 나요, 지금. 그래서 이제 이 형식적인 면에서도 연설의 어떤 톤이나 패기, 박력, 그죠? 흡입력, 이런 기술적인 면에서도
이전에 이재명 대표의 연설과는 또 차원이 다른, 이전에도 뭐 연설을 잘하셨지만, 이제는 그 어떤 경지에 오른 연설가의, 선동가의 목소리가 나오더라. 득음을 하셨다, 이제. 이러면 이제 이게 지도자의 연설이 되는 거죠. 이 소리, 그 수많은 청중들이 모인 데서도, 비가 내리는 와중에서도, 뭐 정확히 전달이 되잖아요. 여러분! 네? 저는 뭐 안 됩니다. 그레이님, 3년 뒤는 안 됩니다. 우리가 움직여야 돼요. 예. 그거 막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는 겁니다. 예. 당장 내년이 될 수도 있고, 예.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면 3년 뒤지 뭐. 예. 그래, 아무것도 더 안 하면 그 더 뒤고. 그런데 확실한 거는 대통령이 되신다는 건 확실하다. 이거는 제가 보증을 합니다. 예. 이재명 대표는 대통령이 됩니다. 예. 그건 걱정을 안 하셔도 돼요. 그 시기를 얼마나 앞당길 것인가. 그리고 이재명을 몇 년 쓸 건가. 5년 쓸 건가, 8년 쓸 건가, 아니면 더 쓸 건가. 그것도 우리 선택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 반드시 대통령이 된다라는 여러분들이 믿음을, 그죠?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이재명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굳게 밀고 나가면 돼요. 자, 우리가 가는 길이 역사가 되는 겁니다. 역사라는 게 별거 없어요. 너와 내가, 우리가 함께 가는 바로 그 길이 역사가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여럿이 함께 가면 그게 탄핵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가면 그게 개헌이 되는 거예요. 이재명이 영원히 대한민국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다. 영구 대통령, 종신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다. 그걸 우리가 원하면 그렇게 되는 거야. 왜? 개헌하면 되잖아. 헌법 바꾸면 되잖아. 이재명은 종신 대통령, 영원히 대통령으로 나올 수 있다. 헌법 바꾸면 되지. 제가 어제도, 그저께죠, 어제셨고, 그저께 말씀을 드렸는데, 법위에 정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정치의 주인은 국회의원이 아니라 국민이에요. 국민이 원하면 그게 정치가 되는 거고, 그게 법이 되는 겁니다. 이재명을 5년 쓰고 싶으면 5년짜리 헌법을 그대로 놔두면 되는 거고, 8년 쓰고 싶으면 개헌해가지고 8년 쓰면 되는 거고, 8년 써보니까 이거 너무 아깝네? 죽을 때까지 우리가 부려먹어야 되겠다, 이재명을. 그럼 그렇게 개헌을 하면 돼. 대한민국은, 이재명 공화국이다. 그렇게 개헌을 하면 돼. 야, 그게 어디 말이 되느냐? 내 마음이야. 국민 마음입니다. 국민의 50%가 동의를 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법위에 정치가 있는 거예요. 정치가 법을 만들고 국민이 정치를 만드는 겁니다. 국민의 수준이 어떠냐, 어떤 높이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 정치의 수준이 결정되는 겁니다. 그리고 정치의 수준이 어떠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법이 결정되는 거예요. 법이 뭐가 무서워? 뭐 판사들이, 검사들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죠? 다음에 정권 바뀌고 봅시다. 민주당이 이미 170석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대통령만 돼봐. 싸그리 다 없애버리면 돼. 야, 검사 다 없애, 씨발. AI로 해, 이제부터. AI 특별법. 검사보다 AI가 낫더라. 하고 AI, 앞으로 재판은 AI가 하도록 한다. 그렇게 법을 만들면 그렇게 가는 거야. 남들이 뭐라 그러건 우리가 가는 그 길이 바로 역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법이에요. 짐이 법이 아니라 국민이 법인 거예요. 그게 민주공화국이야. 국민이 법이야, 국민이 법. 우리가 깨어나면 세상을 얼마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만 한다고 문제 해결되지 않으니까요. 우리가 앞장서야 되고, 이재명 대표 얘기대로 댓글이라도 쓰고 집회라도 한번 나가고,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원하는 방향의 역사가 만들어진다. 그런 말씀 하나 하고, 하여튼 뭐 득음을 하셨다. 연설 형식의 면에서도 이제 오늘 반열에 올랐구나, 경지에 올랐구나. 어제 아주 뭐 호소력 있고 흡입력 있는 이 연설 그 기술, 이런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이제 100점 만점에 100점이다. 저 정도 연설 최근에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요즘 21세기 현대 정치인들의 좀 문제점은 뭐냐면 이게 미디어 정치로 가다 보니까 말들은 잘하는데 오프라인에서 연설을 너무 못해. 사실 제가 볼 때는 이게 좀 수준 미달인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결국은 정치의 힘은 광장에서 나오는 거거든. 그래서 정치인은 무릇 이 연설력, 오프라인에서의 연설력이 있어야 돼요. 근데 유튜브 나가가지고 방송 나가서 그냥 이빨들은 그런 대로 까는데, 진짜 대중들을 탁 모아놓고 저 수십만의 대중을 하나로 쫙 끌어들이는 이런 어떤 아우라, 에너지가 있어야 비로소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그냥 정치인이고. 근데 이재명 대표는 지금 대한민국에서 뭐 유일하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는 정승은님,
최평 신들렸어요. 예. 신은 제가 이제 자주 내려옵니다, 요즘에. 예?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이제 연설력에 대해서도 뭐 독보적인 위치에 갔다. 저거는 뭐 대통령의 연설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예? 그 다음에 뭐 연설 내용을 보세요. 예. 거의 뭐 대한민국 저는 국민교육헌장이라고 있었는데 저거는 정치교육헌장이에요. 정치교육헌장. 내가 자꾸 녹봉기를 보고 싶다. 뭐 이상한 방송을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자꾸 여러분 들 때마다 저 연설을 들으세요. 아예 저장을 해놔. 휴대폰에다가. 그래갖고 내가 마음이 막 뭐 복잡하고 자꾸 잡생각이 들고 이상한 유튜브를 보고 싶다. 막 이런 쓸데없는 유혹이 생길 때마다 저 연설을 들어요. 저 연설에 다 답이 있어. 국민정치교육헌장입니다. 저 10분짜리. 저걸 여러분들이 달달 외워야 돼. 왜? 우리 초등학교 때는 저 국민교육헌장 그거 예? 맞아 죽을까봐 그 열심히 외웠잖아. 예? 저도 앞에 서두는 기억이 나요. 우리는 민족중흥의 역사적 탐명을 띠고 있다가 태어났다. 얼마나 세뇌 교육을 시켰으면 50이 넘었는데 아직도 기억이 납니까? 예? 근데 저것이야말로 민주당 당원들이 이재명 대표 지지자들이 이른바 개딸들이 달달 외워야 돼. 예? 달달 외워 달달. 이 나라의 주인이 누구냐? 국민이다. 예. 이재명은 죽일 수 없다. 민주주의도 죽일 수 없다. 우리가 댓글이라도 하나 쓰고 손가락이라도 까딱하면 세상은 바뀐다. 정치교육헌장입니다, 여러분. 꼭 한번 마음이 울적할 때, 열받을 때 쓸데없는 거 보지 마시고 이재명 대표의 연설을 여러분들이 옆에 끼고 그 우리 교인들은 주기도문 외우잖아요. 잠자기 전에 이제 성경책 읽고 뭐 하나님 주기도문 외우잖아. 우리 교인들은. 그래서 우리는 이재명 교잖아. 이재명 교잖아요. 솔직히 뭐 다 신도라고 그러잖아. 그냥 신도해. 어때? 뭐 종교가 뭐 별거 있어요? 뭔가 괜찮은 리더가 생기면 그 지도자를 따르는 게 그게 종교지, 신도지. 그냥 신도하자고 어때? 뭐 신도 아니라고 그런다고 뭐 아니라고 뭐 해요? 그리고 이제 자기 전에 딱 10분 듣고 자는 거야, 우리가 이제. 잠들기 전에. 이재명교 신도들은 저 연설을 유튜브 딱 켜고 10분 딱 듣고, 잠도 자라! 제가 그 잼잼 다봉단에서 카렌다를 만들어요, 매년. 그래갖고 그 잼잼 다봉단에서 보내주셨더라고, 카렌다를. 10개인가 보내주셨어. 근데 이제 뭐 제가 다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으니까 주변에 가까운 분들 좀 나눠드렸습니다. 그리고 제 여동생을 줬어요. 여동생도 아주 또 개딸이야. 이제 아직 50대가 안 됐죠, 이 친구는. 개딸이에요, 아주. 지난번에 촛불 집회 나와가지고 뭐 인터뷰도 했어요, 얘가. 아주 제가 참 잘하고 있습니다. 동생아 잘하고 있다. 근데 그 카렌더를 줬더니 얘가 좀 불면증이 있는데 잠이 잘 온대. 아주 그냥 여러분들이 그 카렌다를 다 사야 돼요. 잠이 잘 오는데 불면증이 치료가 된대요. 아니 허경영 따위도 뭐 물 팔고 그러더만. 이재명 정도면은 뭐 잠이 오지 막 잠이 막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뭐 별일이 다 벌어져 지금. 그래서 뭐 어차피 이래도 욕먹고 저래도 뭐 욕먹는 거 우리는 이재명도 신도를 하자고. 자기 10분 전에 이재명 제명도문 주기도문이 아니고 제명도문 명기도문 주기도문이 아니죠. 명기도문을 우리가 이제 듣는 거야. 잘 되시는 분들은 나중에 외워서 스스로 이제 암송을 해요. 그러면서 참여하고. 오늘은 댓글을 내가 하루에 몇 개를 달았나. 댓글이 이제 10개를 못 넘었다 그러면 이제 반성하고. 명기도문 외우고. 요런 건 이제 생활화하자 이거지. 그럼 잠도 잘 와. 그래서 명기도문을 꼭 시청을 하시거나,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전에 외우시거나, 이제 외우시는 분들은 이제 그 장로, 제 장로 칭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교 장로, 그 외우시는 분들은, 사랑초님, 최평론가님 항시 진심이 가미된 논평 감사드립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장로, 나중에 이제 막 목사도 나와야지. 이재명교 목사. 저는 이제 목사 정도는 이제 될 수도 있죠. 그죠? 저 정도 되면 이제 한 목사. 최 목사로 이제 불러줘. 평론가고 나부랭이고 다 필요 없어. 무슨 평론가야, 이 시대에. 뭔 평론입니까? 평론이고 나부랭이고 뭐. 왜 정치 평론을 해, 내가. 그리고 제가 안수기도 받고, 이재명 대표님이 될까 하여튼 누가 될건 가갖고 안수기도 받고, 최 목사로 거듭나겠습니다. 아니, 뭐, 돼지도 목사를 하는 이런 세상에 사람이 왜 목사를 못하겠어요? 눈길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주님 모시고 제가,
예, 최 목사로 예? 제대로 된 제가 한번 사상을 여러분들께 전파를 해드리겠어 진짜. 복음을 제가 전파해드리겠습니다. 이재명교 최 목사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평신도부터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매일 좀 보시고 외우시는 분들은 이제 장로. 예. 그다음에 이제 저처럼 뭐 유튜브 틀어가지고 막 설교하는 사람들. 예? 이런 사람들이 이제 목사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목사의 반열이 올라간 거야. 뭐 하루에 한 번씩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교회도 일주일에 한 번 가잖아. 예? 근데 우리 이재명 교는 그냥 뭐 매일 세뇌를 하는 거예요. 이재명. 예? 자기 전에 그냥 이재명 만세 3번 외치고. 그죠? 그럼 이제 잠에 탁 잠들면은 하루 피로가 싹 풀리고 여러분들이, 예? 꿈도 그냥 좋은 꿈만 꿔. 매일 꿈에 그냥 이재명이 나와가지고 대통령 되고 막, 예. 여의주 물고 막 이재명이 아니라 이재룡이 막 날아다니는, 이런 꿈 꾸고 막, 이재룡이 여의주 물고 막 하늘을 날아다니는, 이런 꿈 꾸게 되고, 하루하루가 행복해집니다, 여러분. 쓸데없는 거 보지 말고, 예, 그거 10분짜리 그거 꼭 보시고, 매일 지금 밤 10시 30분, 1시 30분에, 그죠? 이재명교 이렇게 부흥회가 꼭 열리잖아요. 부흥회 때 꼭 참석해 주시고, 이러면은 인생이 광명을 찾습니다, 여러분. 교회 갈 필요가 없어요. 절에도 갈 필요가 없어. 일로 와, 일로. 자, 예, 요 정도로 여러분들 좀 힘든 것 같아서 예, 재밌게 해드리려고. 근데 최 목사로 불러주세요, 이제. 무슨 평론가입니까? 최평하지 마. 예, 최목으로 해줘, 이제. 저 이제 은퇴합니다. 예, 평론가의 길을 은퇴하고 내가 이게 나라가 족같아갖고 안 되겠어. 예, 무슨 평론입니까? 이게 평론에서 될 나라예요? 예, 과학으로, 이성으로 해결될 나라가 아니야. 예? 도력으로 해결해야 돼, 도력으로. 제가 명태균보다 못한 게 뭐 있습니까? 명태균이 뭐, 얘기 들어보니까 유튜브 보고 뭐 젊게 공부하고 그랬다더만. 저는 이수신 장군이 접신을 한 그런 사람이에요, 제가. 명태균 따위보다 제가 못할 게 뭐 있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최 목사라고 예, 불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김민석 의원 오늘 방송 출연을 해서요, 아주 의미 있는 얘기를 했습니다. 예, 이 대표 1심 판결, 예, 별 파장 없고, 예, 민주당은 까딱 없다는 얘기예요. 별 파장 없고, 결론에 신경도 안 쓴다. 바로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깟 일개 판사가 뭐, 씨발, 약 처먹고 판결한 거 가지고 우리가 뭐, 거기에 흔들릴 필요가 뭐가 있고 좌지우지 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한상진이, 너 정권 바뀌면 어떡하려고 그러니? 너 얼굴 다 까였어. 너 길거리 돌아다니지도 못해. 너 잘 생각해봐. 대한민국 국민 중에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50%에 육박하고 있는데 너 길을 이렇게 가잖아, 네가? 그럼 2명 중에 1명은 이재명 지지자라는 거예요. 한상진이 보니까 저랑 동갑이더라고요. 아, 돼지띠에 이런 놈들이 별로 없는데 어쩌다가 이거 학교 때 왕따였어, 이거 대학 다닐 때. 왜냐하면 저희 돼지띠들 90학번들이 데모를 엄청나게 심하게 할 때이기 때문에. 제가 예전에 뭐 91년도에 학생회장 했어요. 91년도에. 학생회장 할 때 집회를 나갔는데 저희 동기들이 40명이었어. 그래서 수업 거부를 하고 그 종로에 나가가지고 광화문에 나가가지고 그냥 그 화염병 던지고 막 그랬던 때 있었어요. 40명 중에 38명. 38명이 집회를 나갔어요. 수업 거부를 하고. 그러니까 데모 안 해본 놈이 없는 거야, 저희 동기 중에서는. 근데 그 하차는 광운대가 그 지경이었는데, 위대하신 그 서울대에서는, 예? 운동권 안 하면 그 이제 사람도 아닌 거지. 예? 최강희님. 웃음으로 승화시켜주시는 최평님, 아니, 최 목사님, 아멘. 아멘이 아닙니다. 예? 우리 최강희님. 그 잘못 쓰셨기 때문에 슈퍼챗 한 번 더 쓰세요. 아멘이 아니고 짜멘. 짤렐루야. 요거, 다 잊어버리셨나봐. 제가 동물농장, 돼지 목사하고 싸울 때, 예, 그때 다 요거를, 그때부터 부흥회는 사실 하고 있었어. 예, 근데 이제 본격적인 목사 얘기를 제가 이제 가지는 않았는데, 이제부터 가겠다, 씨발. 짜멘! 예, 짤렐루야를 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 그게 정확한 표현이다. 그러니까 이게 뭐, 90학번인 것 같은데, 71년생이니까요. 한산진, 예? 이 판사가. 이게 학교 다닐 때 왕따지, 왕따. 그 정도면은. 90학번의 수치입니다. 71년 돼지들의 수치예요. 근데 앞으로 2명 중에 1명은 이재명 지지자야, 길 가다가. 그 얼굴 다 팔렸어, 지금. 어디 술집에도 못 가, 이제. 예, 최강희님. 한 번 더 써줬습니다. 짜면. 예, 감사합니다. 인생 스스로, 예?
스스로 무덤을 판 거예요. 사람 취급도 못 받아. 응? 뭐 돈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는데 사람 취급도 못 받고 삽니다. 자, 예, 1심 판결과 관련해서요, 김민석 의원 별 파장 없고 결론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는다. 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 평정심이 중요해요. 우리가 일희일비하고 흥분할 필요가 없어. 어차피 뭐 예상했던 결과예요. 제가 뭐 누차 강조를 드렸잖아. 이거 유죄 나온다. 얼마가 나오느냐. 물론 생각했던 것보다 더 징역을 세게 때린 게 있어요. 예, 형량을 세게 때린 건 있어. 근데 그 상관없어. 어차피 형량을 세게 때리거나 약하게 때리거나 100만 원이 넘어가면은 대선 출마를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아무 상관도 없어요. 응? 그리고 뭐 이재명 대표가 거기 빨간 줄 하나 더 간다고 뭐 문제될 게 뭐 있습니까? 아무 상관도 없는 거야. 100만 원이 나온 거나 1년 징역 1년이 나온 거나 별 의미도 없어. 근데 이제 다만 야, 이번에 1심에서 형량이 많이 나왔으니까 2심에서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도 개소리인 게 그게 이제 법리주의적 접근법의 한계예요. 제가 유튜브 방송이냐 민주당 정치인들 중에 변호사들이 많아. 그리고 법을 따져 자꾸. 이거는 법대로 하는 게 아니라니까. 정치 재판이에요. 정치 재판. 정치로 하는 것이지 법리로 판결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뭐하러 법리를 따져. 법리 따져보면 무죄 나오는 게 당연히 맞지. 그래서 법리로 이 정국을 해석하면 안 돼요. 근데 변호사들이 너무 많으니까 자꾸 법리로 이걸 해석을 하는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1심에서 뭐 징역이 나왔기 때문에 야 2심에서 어려운 거 아니냐. 이거는 all or nothing이야. all or nothing이라는 게 뭐냐면 무죄 아니면 유죄예요. 형량이 중요할 게 없는 재판이라는 거야. 형량은 의미가 없는 재판이에요. 무죄냐 유죄냐만 다투는 거예요. 그래서 2심에 가서 1심에 형량이 많이 나왔다고 그래서 그럼 2심 가가지고 조금 깎아줘. 일반 재판은 그렇죠. 일반 재판은 2심에서 좀 뭐 2년, 징역 1년 때리면 2심 가가지고는 뭐 징역 6개월로 좀 줄여주고 뭐 이런 걸 하지. 근데 이 재판은 그게 아니라니까? 정치적으로 누가 위에 있는가에 따라서 판결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심에 뭐 1심 결과가 영향을 준다? 의미 없습니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야. 원래 이런 결과가 나올 거라는 걸 다 알고 있었잖아, 우리는. 몰랐던 분들이 순진한 거지. 그거는 윤석열 정권을 믿는 거예요. 순진한 게 아니라 윤석열한테 바짓가랑이 붙들고 매달리는 거야. 그게 무죄 나오는 게 무서웠으면은, 유죄 나오는 게 무서웠으면 이재명 대표가 영수회담 했잖아. 총선 끝나고.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만나서 영수회담 했잖아요. 그리고 한동훈이 그거 진짜 댓글에다 썼잖아.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다가. 윤석열이 그 얘기 했어요. 제가 볼 때는. 무슨 얘기를 했느냐. 야, 대통령 만들어주겠다. 대통령 만들어준다라는 건 뭐냐면 윤석열이 무슨 낙점을 해갖고 이재명을 대통령 만들어준다는 게 아니라 이른바 이 사법 리스크. 재판에 우리가 영향을 줘가지고 이재명이 무죄 나오게 해줄게. 대신에 너는 내가 퇴임한 다음에 나 좀 봐줘. 이거를 윤석열이 이재명 대표한테 제의를 했다고 봅니다. 저는. 그러면 그 유죄 나오고 무죄 나오고 이게 무서웠으면 제가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대단하다는 거예요. 웬만한 정치인 같으면은 사실 딜을 하지. 대통령이 되는 건데 재판만 다 마사지가 되고 아이 그래 윤석열 감옥 안 보내면은 그러면 내가 대통령이 되는 건데 그런 유혹을 여러분들이 쉽게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재명 대표 단칼에 그냥 이런 지하에 잘라버렸잖아. 조스를 까세요. 그래야 윤석열이 지금 뚜껑 열려갖고 저 지랄 발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유죄 나오는 게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야. 그게 죄가 있어서 유죄가 나온다라는 게 아니라 죄가 있어서 유죄가 이거 뭐야 이거 뭐 어디서 이런 게 기어들어왔어. 씨발 저급반이면 가서 고급반 반어. 때려쳐 이 새끼. 건방지. 이거 잘못 눌렀어요. 제대로 눌렀구나. 네, 때렸죠. 어디서 빌어먹다 굴러들어온 놈이 기어들어와가지고 감나라 배나라야. 지금 훌륭한 지금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데. 예, 그레이님 감사합니다. 예. 지금 저 잡기가 들어와서요. 잠시 채팅창이 더럽혀진 점. 예. 우리가 좀 다시 저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짤렐루야. 짜맨. 우리가 저기 뭐라고 해야 돼? 테마 의식을 해야 될 것 같아. 이거 마귀들이 너무 많아 지금. 예.
파랑아자님, 행동하면 세상이 바뀝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게 마귀들이 들어올 때마다, 예, 짤렐루야!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예, 교회에 이게 마귀가 들어옵니까? 막 교회에. 여러분들이 쭉 그 채팅창에다가 정리를 좀 해주세요. 여러분들의 기도가 약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가 약하니까 이 잡기가 들끓고, 지금 계속 뱀돼지도 지금, 말레이 모기떼들도 골아파 죽겠는데, 어디 감히 이 신성한 최한욱 TV에 저런 하찮은 존재들이 겨들어오고 이럽니까? 잡기가 들끓고, 여러분 믿음이 부족해.